안녕하십니까, 주식불리오입니다. 강주 사태로 추락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과연 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킨 이 강주 사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까? 자, 이번에 붕괴된 201동 모습입니다. 그죠? 자, 중소형 건설사가 아닌 정말 브랜드로 먹고 사는 이 대형 건설사들의 그 중에 하나,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죠? 이번 사태 분명히 좀 크게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현대산업개발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보시면 공릉, 용산, 항운대, 잠실, 청라의료, 주택 정비사업 등등, 그죠? 정말 요지마다 민간 사업에 많은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 이래 가장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촌구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초유의 사태 계약이 지연되면 물어주어야 하는 위약금만 공시 계약금 1조의 0.1% 하루가 10억씩, 하루에 10억씩 그냥 계속 빠져나간다. 왜 이런 내용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별개로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추가로 지연 보상금을 공사가 당연히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입주 예정자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납부한 계약과 중도금 17%에서 18% 연체율을 곱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 계속 자금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를 정말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서 봤던 이런 데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이게 상장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HDC 현대산업개발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작년에 발의가 돼서 D-9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어떻게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9%가 됩니다. 근데 이 2021년 12월에 공포 기준 위반 사업장 1243곳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건설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정말 이번 사태를 어떻게 계기로 잡다 이 건설업의 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 제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당연히 이 노형우 국토개발부 장관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를 내릴 것이다.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지 관심은, 지금 봐서는 영업정지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과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지. 왜냐하면 이번이 앞서도 얘기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번 사태에 보면 밑에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보면 고의나 가실로 건설공사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하게 건설업 등록도 말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심각성을 당연히 이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늘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밝혀서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태가 지금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 의사까지 밝히면서 모든 책임, 앞서 얘기했던 중대재해법이 이 경영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론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보증기간 30년까지 늘려주겠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정말 제가 얘기 들은 것만 지금 본다면 HTC 현대산업개발은 무조건 등록 말소까지 되는 게 맞다고 당연히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자, 이 HTC는 보면 이렇게 계열사를 보면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몰, 면세점, 아이컨트롤 이 4개의 사업을 분리하면서 그 위에 지주회사가 HT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계 순위가 몇이다? 28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금은 1조가 넘고 HTC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 재계순위 28위가 공중분해되는 경우 여러분들 정말 옛날 시절 제하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재계순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영업정지 1년이 되더라도 뭐다? 내부 거래라든지 해외 쪽이라든지 들고 갖고 있는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공모회사채 발행을 보시면 2017년부터 18년까지 해서 3,200억의 자금. 근데 이 3,200억의 자금, 자, 이 자금이 대부분 뭐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금융기관, 대기업 이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됐다? 발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 거의 본 적, 물론 가끔가나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재계순위 20위권 이런 대기업에서 저는 회사채 이 정도 발행, 금융기관이 이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데 망한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뭐 사퇴를 하고 지금 30년 보증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실 공사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 이 HTC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자 1조 9,840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지금 순차익을 빼면 거의 1조 가까운 앞서 얘기했던 HTC는 이거보다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당장 짓고 있는 이 HTC 현대산업개발 쪽에 더 자금을 풀어야 되고 사회에 또 환원하는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심을 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만 저는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차트 보시면 여기 첫날 거래가 많이 실렸었습니다. 그죠? 여기 많은 거래가 실렸지만 싸늘한 여론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쭉 계속 빠지고 있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대를,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점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앞서 이 HTC 분리에 나올 때 가격이 얼마까지 갔다? 12,000원까지 갔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 추이에 따라서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은 여론 추이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나 저는 앞서 얘기했던 현금성 자산과 그 다음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현재 재계순위 28위 그리고 발행한 채권이 3,200억 물려있다. 왜? 금융기관이 발행을 했었죠. 인기 좋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더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정지 1년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 발표가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HTC 현대산업개발의 저점이 될 것이다. 그때 한번 이 방송 보고 저점 부분을 어디서 추매 아니면 신규 매수 이렇게 문의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닥터코인과 주식풀류 2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코인과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HTC 현대산업에 들고 계신 분들 제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장 폐지까지는 갈 것 같지 않다는 이 부분, 제 나름대로 20년 넘는 경험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